안녕하세요. 여러분, 12지 신로또 서당입니다. 오늘은 1952년 임진년생 용띠 여러분들을 위한 2026년 1월 한 달 운세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처럼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들이 자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일까요? 지나온 70여 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셨습니까? 때로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묵묵히 걸어오신 용띠 여러분. 그 세월의 무게만큼 깊어진 지혜와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이제 깊은 포용력으로, 한때의 조급함은 여유로운 미소로 변했습니다. 1952년 임진년 큰 물과 용의 기운을 타고나신 여러분은 언제나 당당하고 기품 있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한 채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신 지금 1월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자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이 시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느냐가 한 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1월 한 달을 지혜롭게 보내실 수 있도록 명리학적 분석과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 곁에서 작은 위로가 되고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하나하나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52년 임진년생 용띠의 기본 사주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52년은 임진년으로 천간은 임수이고 지지는 진토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물과 흙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임수는 큰 강이나 바다와 같은 양의 물을 의미하며 포용력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진토는 습한 흙으로 봄철의 토기운을 가지고 있어 생명력과 변화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과 흙의 조화는 여러분께 깊은 사고력과 함께 현실적인 추진력을 부여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천간 병화와 지지 오화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병오년에 임진년생 용띠가 맞이하는 첫 달인 1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양력 1월 1일부터 1월 18일까지는 을해년의 마지막 달인 무자월에 속합니다. 무자월은 천간 무토와 지지자수의 조합으로 토와 수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1월 19일부터는 병오년의 첫 달인 기축월로 접어들며 천간 기토와 지지 축토의 토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무자월 기간 동안 임진년생 용띠 여러분은 수의 기운이 강화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임수일간에게 자수는 비겁의 기운으로 동료, 형제, 친구들과의 인연이 강조됩니다. 이 시기에는 오랜 인연들과의 만남이나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의 분위기와 맞물려 지인들과의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토는 식신에 해당하여 편안함과 여유, 그리고 표현력을 상징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1월 19일 이후 기축월로 접어들면 분위기가 다소 변화합니다. 기토와 축토의 조합은 토 기운이 매우 강한 구조입니다. 임수일간에게 토는 재성에 해당하여 재물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기토는 편재로 유동적인 재물이나 사업적 기회를 의미하고 축토는 정제로 안정적인 재산이나 고정 수입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는 재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금전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때입니다. 다만 토 기운이 과하면 술을 극하는 작용이 강해져 심신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1월 전체 운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운부터 말씀드리면 1952년 용띠 여러분의 1월은 전환과 준비의 시기입니다.
무자월에서 기축월로 넘어가는 월 경계의 변화가 있어 전반부와 후반부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전반부는 인간관계와 소통 중심의 시간이고 후반부는 재물과 현실적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병오년의 화기운이 아직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전인 1월은 한 해를 준비하는 조율의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후반부 기축월로 접어들면서 재성의 기운이 강화됩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관심과 기회가 증가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70대 중반의 연세에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이나 재산 관리,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다루게 될 수 있습니다. 축토는 창고의 의미도 있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자산이나 저축에 대해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다만 토 기운이 강하면 수의 흐름이 막힐 수 있으니 무리한 투자나 큰 지출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산 보존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입니다. 임수일간에게 토가 강한 시기는 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신장과 방광, 비뇨기 계통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축월에 토 기운이 강한 후반부에는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고 하체의 순환을 돕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이라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 등 관절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 계통도 토와 관련이 있으니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되 과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운을 보겠습니다. 1월 전반부 무자월 기간에는 자수의 비겁 기운으로 동년배나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울 것입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겁이 강하면 의견 충돌이나 작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후반부로 가면서는 가족,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문제나 재산 관련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과 가정운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신 배우자와는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1월 중순 이후 토 기운이 강해지면서 서로에게 요구하는 바가 생기거나 현실적인 문제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임수의 본래 기운을 발휘하시면 좋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재성의 작용으로 물질적인 지원이나 도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선을 명확히 하시되 온정을 잃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손주들과의 만남은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기룬띠와 상극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임진년 용띠에게 2026년 1월은 특정 띠와의 만남이 더욱 유리하고 또 어떤 띠와는 조심스러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지지의 합과 충, 형, 해 등의 작용을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먼저 기룬띠입니다. 원숭이띠와 닭띠가 여러분께 가장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진신합과 진유합의 작용으로 원숭이띠는 수국을 이루어 지혜와 협력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닭띠는 금국을 이루어 안정과 조화를 가져옵니다. 이 두 띠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용띠와 만나면 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든 새로운 인연이든 원숭이띠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재물이나 건강과 관련된 조언을 구할 때 원숭이띠의 의견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월 중에 이들과의 만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내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닭띠분들은 용띠에게 금의 기운을 전해주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닭띠와 함께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닭띠는 세심하고 꼼꼼한 성향이 있어 용띠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닭띠 지인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쥐띠도 기룬띠에 속합니다. 자진합의 관계로 물의 기운을 강화하여 소통과 이해를 돕습니다. 쥐띠는 용띠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쥐띠와의 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특히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나 고민이 있을 때 쥐띠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쥐띠는 용띠에게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입니다. 반면 상극띠로는 개띠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술충의 관계로 용띠와 개띠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운입니다. 1월에는 특히 무자월과 기축월 모두 토의 기운이 작용하여 이 충의 작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이란 정면으로 부딪히는 에너지로 서로 상대방의 기운을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개띠와의 만남에서는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나 재산 관련 대화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1월 한 달 동안은 개띠와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신중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일은 다른 달로 미루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토끼띠와는 진묘해의 관계로 서로를 해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해란 은밀하게 손상을 입히는 기운으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토끼띠와의 관계에서는 깊은 신뢰 관계를 맺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속마음을 깊이 나누거나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등의 금전 거래는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지키며 지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1월의 행운 색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오행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952년 임진년 용띠에게 1월은 토 기운이 강한 달이므로 이를 조절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색상이 필요합니다. 색상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입니다. 매일 입는 옷의 색깔, 집안의 소품, 심지어 핸드폰 케이스나 지갑의 색상까지도 우리의 운기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행운 색상은 흰색과 은색입니다.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이 색상들은 토생금의 원리로 과한 토 기운을 설기하고 동시에 금생수로 약해진 수의 기운을 보충해 줍니다. 흰색은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색은 귀금속의 빛으로 품격과 지혜를 더해줍니다. 흰색이나 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1월 후반부 기축월에는 금 기운이 더욱 필요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흰색 티셔츠나 니트, 은색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집안에 흰색 꽃을 놓거나 은색 소품을 배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할 때 흰색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은색 시계를 차시는 것만으로도 금의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구류를 흰색 계열로 바꾸시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청색과 남색입니다. 수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본인의 일간인 임수를 강화합니다. 토 기운에 눌릴 수 있는 시기에 수의 본질을 되살려주어 자신감과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색은 하늘과 바다를 상징하며 넓은 포용력과 깊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남색은 더 깊고 진한 물의 기운으로 안정감과 신뢰를 전해줍니다. 청색 계열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파란색 셔츠나 남색 조끼, 청색 스카프 등을 착용하시면 기운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청색 계열을 입으시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집안 인테리어에서도 청색 쿠션이나 커튼을 활용하시면 공간에 평온한 기운이 돕니다. 청색 계열의 물컵이나 찻잔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의 기운은 흐름과 순환을 의미하므로 청색을 가까이 하시면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검은색입니다. 역시 수의 기운을 나타내며 깊이와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검은색은 모든 색을 품는 포용의 색이자 밤하늘처럼 깊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임수일간에게 검은색은 자신의 본질을 강화하고 내면의 힘을 끌어올리는 색입니다. 다만 너무 어두운 느낌만 주지 않도록 포인트로 활용하시거나 다른 색상과 조화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바지나 신발을 신으시면 하체가 안정되고 기운이 아래로 내려와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색 가방이나 모자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상의까지 전부 검은색으로 입으시면 너무 무거워 보일 수 있으니 상의는 흰색이나 청색으로 조화를 이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은 음양의 조화로 매우 길한 배색입니다. 검은색 안경테나 검은색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수의 기운을 받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상은 황색이나 갈색 등 토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미 토 기운이 강한 1월에 토색을 더하면 기운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황색이나 베이지색, 갈색 옷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꼭 입어야 한다면 흰색이나 청색 소품으로 중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빨간색이나 주황색 같은 화의 색상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는 토를 생하여 이미 강한 토 기운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색상을 활용하실 때는 하나의 색만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조화롭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쉴 때는 흰색이나 청색, 외출하여 사람을 만날 때는 남색이나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실 때 오늘은 어떤 색의 도움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하루가 더욱 활기차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1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일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명리학과 태길학의 원리에 따라 1952년 임진년생 용띠에게 가장 유리한 날들을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3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1월 15일로 정축일입니다. 정화는 따뜻한 불의 기운으로 겨울철 추위를 녹여주며 축토는 정제에 해당하여 안정적인 재물운을 가져옵니다. 축토와 진토는 모두 토의 기운으로 재성이 강화되는 날입니다. 새해 초반에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을 점검하기 좋은 날입니다. 또한 정화의 따뜻한 기운이 마음을 밝게 해주어 친지들과의 만남이나 새해 인사에도 길한 날입니다. 두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8일입니다. 음력 11월 20일 이모일입니다. 임수가 천간에 있어 본인의 일간과 같은 비견의 기운이며 오화는 남쪽의 뜨거운 불기운입니다. 수화기제의 조화로 음양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임수와 오화가 만나면 서로 조절하는 작용이 일어나 지나친 것을 막아줍니다. 이날은 자신의 본성을 확인하고 내면을 돌아보기 좋으며 건강 관련 결정이나 병원 방문, 건강검진 등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12일입니다. 음력 11월 24일 병술일입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강한 불의 기운이고 술토는 건조한 흙으로 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술토는 진토와 삼합 화국의 관계로 인호술 화국을 형성하여 따뜻하고 활발한 기운을 가져옵니다. 또한 술토는 편재에 해당하여 유동적인 재물이나 기회와 관련됩니다. 이날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인연을 맺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기에 좋습니다. 네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17일입니다. 음력 11월 29일 신묘일입니다. 신금은 가을의 단단한 금 기운으로 임수를 생해주는 인수에 해당합니다. 금생수의 원리로 본인의 기운을 강화하고 지혜와 학습의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묘목은 비록 진토와 진묘해의 관계이지만 신금이 있어
금극목으로 조절되며 묘목의 생기가 활력을 더해줍니다. 이날은 지적인 활동이나 공부, 독서에 좋고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갖기에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23일입니다. 음력 병오년 12월 5일 정유일입니다. 이미 기축월로 접어든 시점이며 정화와 유금의 조합입니다. 유금은 진토와 진유합의 관계로 금국을 이루어 매우 길한 날입니다. 합의 기운은 조화와 화합을 의미하며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유금은 정인에 해당하여 귀인의 도움이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재물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가장 좋은 길일입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28일입니다. 음력 12월 10일 이민일입니다. 임수가 천간에 있어 비견이며 인목은 진토와 삼합화국의 관계인 인호술의 한 축입니다. 목의 생기가 봄을 향해 뻗어나가는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계획에 적합합니다. 임수와 인목의 조합은 수생목으로 목의 성장을 돕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하여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날은 창의적인 생각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 좋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 길합니다. 이 6날을 중심으로 중요한 일정을 잡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인 1월은 아직 화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발동하기 전입니다. 무자월과 기축월의 수토 기운 속에서 여러분은 내면을 정돈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70대 중반의 나이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 초겨울에 접어든 시기입니다. 이제는 많은 것을 성취하려 애쓰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것들을 지키고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 기운이 강한 이번 달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의 기운인 흰색과 은색 옷을 입으시고 수의 기운인 청색을 활용하여 오행의 균형을 맞추시면 심신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원숭이띠와 닭띠, 쥐띠분들과 시간을 보내시면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개띠와는 충돌의 기운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하시고 토끼띠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는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되 경제적 문제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은 후반부로 갈수록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축토의 창고 기운을 활용하여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보존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길이를 활용하여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월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달입니다. 차분히 한 해를 설계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임수의 깊은 지혜와 진토의 포용력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 긴 세월을 살아오시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1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용띠의 기상과 당당함을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1월을 조금이나마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명리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자연의 이치와 인간 삶의 패턴을 담은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흐름을 읽고 준비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세는 참고일 뿐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선한 행동이 가장 강력한 개운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1월 한 달이 평안하고 건강하며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52년생 용띠 여러분, 당신은 지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풍파를 헤쳐오셨습니다. 그 강인함과 지혜가 2026년에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1월 한 달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